자, 최근에 갑자기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수출하는데 성공을 했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인정을 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이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대충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뭐 무기 수출에 크게 성공을 했나 보다. 경제도 힘든 와중에 그나마 다행이구나. 대충 이런 생각들이 들기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방위산업업계에 일하고 있는 그 기업 관계자분들을 비롯해가지고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은 180도 다르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 사건을 두고 강력한 비판과 함께 수많은 논란들이 전문가와 업계로부터는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계약의 내용이 개판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수출 계약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는 가격을 기업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폭 인하해서 헐값에 떠넘기지를 않나. 이것만 해도 사실 큰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게 또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 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 기업인데 한화 디펜스 측이 K9 자주포의 수출 대금을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집트 정부에서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 돈을 받는다는 정신나간 사실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해가지고 한국이 이집트 정부가 물품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집트에다가 대출까지 내줘 가면서 물건만 먼저 떠넘겨주고 있는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을 내줘 가면서 물건을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형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가게에서 손님에게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이제 마트에서 그 거래를 할 때 보면은 손님에게 돈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물건을 주든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트가 손님에게 돈을 대출내주면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사게끔 하는 굉장히 번거롭고 위험하고 기형적인 형태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은 어차피 대금을 돌려받는 거는 다음 정부의 일이고 자기들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런 억지스러운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놓고 그것도 꼴의 수출 계약을 했다랍시고 임기 말년에 내가 이렇게 얼마치 외교를 잘해가지고 무기 수출을 했다. 국내 방산업계 성장에 내가 이렇게 기여와 업적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기사 한 줄 쓰고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수조 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국익과 나라의 기술을 사실상 해외에다가 팔아넘기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의견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지금 유튜버가 마음대로 지어내고 있는 평가가 아닙니다. 한화를 비롯해가지고 현 국내 방산업계의 기업인들, 개발자들,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실제로 지금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거를 보고 비판을 하는 거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그 사람들의 어떤 비판과 인터뷰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알겠어요. 그죠? 또한 그리고 이 K9 자주포 수출은 이미 10년 전부터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협상을 펼쳐왔더라는 겁니다. 기업과 실무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전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 중동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는 거는 공을 들여왔던 계약건들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다가 또 숟가락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약 조건까지 파격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양보를 해버리면서 사실상 호구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헐값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숟가락까지 올리고 판을 다 또 뒤집어 엎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적인 수출 계약이면 상관이 없는데 계약 내용이 개판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득이 별로 안 남는다라는 거죠. 업계에 있는 지금 방산업계의 국내 현직 전문가분들이 한숨을 쉬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1번,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이집트에 대출까지 해주고, 수출입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이집트에 대출을 내주고, 2번, 자주포를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현지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3번, 가격까지 과도하게 인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정도로 후려쳤다는 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수출 잘했다라고 이렇게 또 문비어천가를 뉴스 언론을 통해 가지고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업계에서는 어떤 목소리까지 나오느냐, 현재 K9 이집트 수출은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다, 의미가 없는 계약이다 라고 국내 방산업계 전체의 소문이 파다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방산기업의 관계자들조차도 문재인의 순방 실적을 위해서 K9을 갖다 바쳤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임기 말년에 단순히 본인의 해외 순방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익과 핵심 기술들을 헐값에, 아니 사실상 길게 보면은 손해를 봐가면서 팔아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지 생산하면은 아무래도 그 중요한 어떤 노하우들, 조립 노하우들이나 기술들이 일부라도 유출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길게 보면 오히려 지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은 방사청장조차도 이번 일을 두고 지난 1월 말에 불과 이거 여러분들 한 열흘밖에 안 됐잖아요. 방사청장조차도 이번 일을 두고 미리 언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 기관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약 과정에서 무리하시면은 안 됩니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이미 열흘도 넘게 된 기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의 문정부가 일을 벌려버렸다라는 거죠. 자기 해외 순방 기간 동안 무리하게 어떤 이득을 전부 다 양보하고 이렇게 손해를 자처해서라도 자기가 어떤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런 쇼를 하려고 무리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무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순방 기간 동안에 뭔가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 상대는 이득이 되니까 당연히 그 계약을 덥석 동의를 해주죠. 자기들이 이득이니까.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고 말이에요. 하여간 그러니까 남의 말은 지독하게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무기 수출 같은 큰 계약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출을 할 때 수지 타산이 맞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을 해가지고 완제품을 팔아 넘겨주는 방식으로 원래 그렇게 물건을 넘긴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수지 타산이 제대로 맞는다고 해요. 우리가 생산을 해가지고 완제품을 넘긴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은 수입국에서 물량의 일부라도 자체 생산을 할 경우 솔직히 기술이 유출될 우려도 되게 많고, 뿐만 아니라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타 거기에서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부가가치들을 통째로 우리가 양보를 해줘야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야 부품업계들도 좀 살아남고 그 고용이 돼가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래 나라 안에 부가가치가 최대한 많이 창출이 되겠죠. 근데 현지 생산을 허가해줘 버리면은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수출은 수출업체가 완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깔끔하게 물건만 넘겨주는 방식의 수출이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다 갖다 퍼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정부는 대충 자기들이 몇 조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거 무리하게 기사 한 줄 전시 행정을 하려고 국익을 다 갖다 팔아 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퍼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면서도 진짜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가 대출금까지 쥐어져 가면서 수출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수출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담보물이라도 제대로 잡고 이런 계약을 하는 건가요? 대금 다 나눠서 돌려받을 거면은 도대체 앞으로 기본 10년 이상? 아니 도대체 몇 년이나 걸려야 저 대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것이며 그 받을 수는 있을까요 과연? 그때 동안 마음 졸이면서 손해보고 이런 거는 또 누가 다 충당을 할 겁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출까지 내줘, 기업에서는 가치 떨어진다고 이런 무리한 조건에 헐값에는 반대를 했다는 후문이 나올 정도로 헐값으로 또 낮춰줘. 심지어 생산조차 물량의 상당 부분을 현지 생산하게 허가를 내줘. 이러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아니죠. 사실상 손해를 보면서 가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업으로 따지자면은 거의 이게 뭐 상장 폐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자금을 털어먹으려고 호구 계약, 매출액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가짜로 지금 그러니까 장부 조작하는 수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매출이고 수출인가요?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국익에 해만 끼치다가 가는 건지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부디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뭐 소위 뭐 확진자들이 많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우편 투표를 해야 된다느니 굉장히 불안불안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음모에 맞서서 대항하기에는 솔직히 국민들도 무슨 우주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 마냥 남의 취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치밀하고 계획적인 음모에 대항하기에는 솔직히 우리나라 국힘당의 야당 정치인들도 너무나도 수준이 떨어지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지금도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정치평론과 논객 생활을 해오신 나이 지긋한 선생님들께서도 뭐 이재명은 끝났다느니 이미 지금 대한민국 대선은 끝났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똑똑한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던데 저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들은 우편 투표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아주 추잡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잡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